안녕하세요. 정성논술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광운대학교 인문논술 두 문항 중에서 첫 번째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한 문항당 60분이 주어지고요. 출제 범위는 국어, 독서, 문학,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750자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를 참고하여 기억을 서술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따 쓸 겁니다. 자, 기억이 요거고요. 요거에 대해 일단 요약을 할 거고요. 나를 역시 요약해야 되겠죠. 주제를 찾든지 둘 중 하나. 다음, 니은으로 라를 두 번 말해야 되고요. 라에 분명히 두 입장이 나올 거예요. 그걸 하나씩 적용. 그러니까 니은이 또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 마 요약해야 돼요. 요약해서 다에 적용. 자, 그런 식으로 세 번 정도를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을 적용하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간다.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동물 복지네요. 자,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동물인가 인간인가? 자, 어떤 사람이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어 내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채식주의자는 자기 신념에 따라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기르려 할 것이다. 나아가 동물원의 사자들이 작은 우리에 누워 있는 걸 보고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 여기며 안타까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사람이 짐작하는 것이 개의 진정한 욕구와 다를 수 있고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이 동물인 고양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포획한 동물의 처지를 인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를 들었고요. 자, 기준 세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복지. 자, 이게 바로 기억의 서술. 이 기준으로 나를 읽을 거예요. 분명히 나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겠죠. 맨 처음 다람쥐가 나타난 것은 다람쥐네요. 3월. 어머니는 고구마를 고르고 있었다. 내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나타났다. 눈을 떠보니 다람쥐다. 동물을 좋아한다. 자연과 가까워졌다. 아무튼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동물이지만 어머니는 다람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래서 과연 다람쥐도 어머니 말을 알아들었다. 자, 교감을 한 건데, 자, 어머니는 다람쥐를 정성스럽게 보살폈네요. 복지를 한 거예요. 자, 먹이 구해주고 밥도 주었다. 열매처럼 생겼으면 다 따다 주었다. 다람쥐는 그런데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은 거죠. 애써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가 다 구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의존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얼마만큼 게을러져 있는지 다람쥐가 얼마만큼 게을러져 있는지 어머니는 몰랐다. 다람쥐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먹이 구하는 본능을 잃어가네요. 자,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타났네요. 자,
불행. 자, 다람쥐도 마찬가지였다. 다람쥐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구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 자, 야생의 세계에서 살려면 지켜야 할 규칙을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잡아먹히는 건 시간 문제. 자, 부엉이 똥. 그 속에 다람쥐 머리뼈. 자, 잡아먹혔죠. 그래서 부정적 결과. 자, 먼저 쓰겠습니다. 자, 시작. 동물복지의 기준은 자, 주어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죠? 답부터 제시하는 거예요. 답은 뭐다? 누구 관점? 동물의 관점이 답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복지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행한 결말이 초래됐죠. 그래서 답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자, 나에서 다람쥐를 보살핀 어머니는 자, 누구 관점에서 보살폈다? 인간의 관점에서. 먹이를 제공했다. 자, 이는 다람쥐가 뭐를 잃어버렸죠? 생존 본능. 그걸 잃어버렸죠. 생존할 수 있는 본능을 망각하게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잡아먹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서술어는 잘 외우고 있어서 그때그때 구사하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초래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동물의 요구를 자, 누구 관점에서 하면 안 돼? 자, 인간의 관점에서 짐작하게 되면 그 야생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야생성의 처지를 쉽게 간과하게 돼서 그러니까 동물의 처지 이렇게 요약해 버릴까요? 동물의 처지라는 게 결국 야생에서의 본능이죠. 그 동물의 처지를 자, 이런 단어는 외워두세요. 간과하여 생긴 문제다. 간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해서 동물 복지가 쉽지 않음을 마지막 서술어 이 정도로 발생한 문제다 해가지고 쉽지 않다라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번에는 아까 보셨죠? 여기 니은으로 라를 입장 설명해야 돼요. 니은으로. 자, 그럼 니은을 읽겠습니다. 자, 니은은 여기 개체론적 관점이란 말 나오네요. 자, 시작합니다. 자, 니은은 다에 있네요. 자,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세상에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 중심주의 나오네요. 인간이 도덕적 권리를 갖는 인간만 도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른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곧 동식물, 무생물 등 인간이 아닌 종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인간이 우위에 서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등이냐 고등이냐로 분류하는 종우월주의가 바로 인간 중심주의다. 종우월주의,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도덕적 배려의 범위를 확장한 개체론 나왔네요. 개체론적 관점. 자, 여기 니은입니다. 자, 이게 뭔지 읽어볼게요. 자, 동물 중심주의와 뭐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명 중심주의가 있다 그랬으니 둘. 자, 다시 한번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뭐가? 개체론적 관점이. 우선 동물 중심주의는 편협한 인간 중심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도덕적 권리와 고려 대상을 동물에게까지, 그게 동물 중심주의 말 그대로. 자, 싱어는 종차별주의, 아까 비판하면서 동물도 종차별주의가 이거였죠. 동물도 인간처럼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처럼 정당화될 수 없다. 다음 레건, 동물도 하나의 삶의 주체다. 그래서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자,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싱어와 레건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무슨 주의? 동물 중심주의. 자, 이제 안 읽은 거 생명 중심주의. 생명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라는 슈바이처의 외경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명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자, 나는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들 가운데에서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다라고 겸손하게 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자각하라고 했고, 슈바이처에 영향받은 테일러. 자, 그래서 슈바이처의 외경사상, 존경하는 사상이죠. 생명을. 그 다음에 테일러는, 그럼 이번에는 상호 의존적 체계다. 모든 생명체가. 그러니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다음, 생명을 가진 존재만 도덕이 있냐라고 비판하면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개체론적 관점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와 같은 전체론적 관점에서 전체.
그러니까 생명 아닌 것들도 도덕적으로 존중하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것이 생태중심주의다. 생태중심. 자, 이 관점은 무생물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확장. 생태계. 자, 레오폴드가 그 대표죠. 토양물, 식물, 동물뿐 아니라 돼지까지. 자, 이번에 네스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관점을 거부하고 전체 관계 역시 전체. 그래서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큰 자아 실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네요. 큰 자아 실현.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여기서의 자연은 무생물, 뭐 물, 식물과 동물뿐 아니라 돼지까지 이것과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큰 자아 실현을 한다라는 거. 자,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개체론적 관점의 두 개, 그 다음에 생태중심주의 하나, 개체론적 관점 하나, 생태중심주의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봤습니다. 이 두 개가 종우월주의의 반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 개체론적 관점과 묻진 않았지만 생태중심주의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 개체론적 관점으로 뭘 해야 하나요? 라를 읽을 겁니다. 라의 두 입장을 설명할 거예요. 자, 라는 문학이 제공됐죠. 자,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 어제 저녁에 아주 처참한 광경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몽둥이로 개를 쳐서 죽이는데 참혹하여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 돼지.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 화로를 끼고 앉아 이 벌레 이를 잡아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걸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러면 아주 하찮은 보이지도 않는 이 이와 이 개를 동일시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그네는 실망하겠죠.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하찮은 생물. 나는 크고 육중한 개가 죽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 한 말인데 당신은 보이지도 않는 그 미물을 예로 들어 대답을 하니 지금 나를 놀리는 겁니까? 자,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자,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어째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다. 자, 이걸로 아까 개체론적 관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동물 중심, 생명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나머지도 아프다.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마디와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똑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쓰겠습니다. 개체론적 관점으로 둘로 분류해서 쓰라고 했죠, 아까. 자, 시작.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개체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관점 N은 뭐 서자 빼도 되겠네요. N은 두 가지가 있었다. 무슨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가 있다로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이게 분류 기준이니까 이 기준으로 내가 지금 라를 두 개로 나눠서 분류해 보겠다라는 시작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분류하는지 보세요. 라의 나그네라는 사람, 나그네는 동물도 어쨌든 개가 그렇게 되니까 불쌍하다고 했으니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 느낀다. 자, 요거 무슨 주의?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개체론 동물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동물 입장에서 보는 게 동물 중심이에요.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가졌으나 자, 이건 한계가 있는 거죠. 왜? 한계가 있으니까 나한테 비판을 받았죠. 그럼 어떤 한계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가 이와 개를 동일시하니까 화가 났죠. 그 얘기는 개가 이보다 우월하다는 종우월주의 입장이었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가졌으나 생물에 어떤 지위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위계라는 말이 있었죠. 아까. 위계, 그러니까 위치. 위계를 구분하여 종우월주의라는 말이 먼저 나왔었죠. 종우월주의 입장을 드러냈다. 자, 이게 이제 한계. 그러나 나는 그 종우월주의를 이제 초월하는 거예요. 나는 피와 기운이 있는 모든 생물은 똑같이 죽음을 싫어한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는 모든 생물이 똑같이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는 관점을 가져 관점을 뭐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 그래서 나는 크고 작은 모든 생명이 다 똑같다. 그런 크고 작은 생명의 어떤 가치를 동등하게 보았다. 이렇게 표현.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했다. 무슨 주의? 생명 중심주의죠, 이게. 아까 동물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분류 기준으로 적용한 거예요. 생명 중심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다. 여기도 아까 보였다보다는 보인다가 좋겠네요. 바꾸겠습니다. 바꿀 때는 줄 두 줄 주고 보인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다면 나그네와 나는, 근데 공통점도 쓰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 공통점도 쓰고 차이점을 쓰는 건데, 공통점은 이거죠. 나는 모두 무슨 관점? 개체론적 관점. 생명을 가진 존재만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를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개체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공통점을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마지막 문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마의 관점을 다해서 찾아라. 그리고 끝납니다. 자, 마의 관점을 다해서. 자, 그러면 마를 읽겠습니다. 자, 마는 역시 작품이네요. 시. 자, 산이 날 애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산이 벌써 나를 애워쌌다. 산과 나를 교감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네요. 밭 깔며 살아라 한다. 짧은 산에 집 모아 아들 딸 낳고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쑥대밭처럼 살아라. 산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근데 여기서 산은 뭐죠? 아까 보았던 개체 중심, 개체론 쪽에서 개체론을 넘어서서 식물을 포함한 무생물인 모든 대지까지, 무생물 또는 대지까지 고려하라는 자세였죠. 그러니까 생태 중심주의였죠.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 자, 그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제 산이 날 에워싸고 사위어지는 사그러드는 목숨 금음딸처럼 살아라라고 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쓰겠습니다. 마에서는 자연을 존경하고, 자연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자연을 동경? 왜냐면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대상이라는 걸 표현했으니까 뭐 소망하고보다는 동경하고가 낫겠네요. 또 자연과 조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보인다. 그냥 살고자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태도가 보인다. 마에서는 그런 태도가 보인다. 이게 적절해요. 잘 외워두시고. 자, 화자는 무생물인 산과 금음딸까지 교감하고 있죠. 금음딸을 소재로 해. 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잘 외우세요. 소재로 하여부터 먼저 쓰는 겁니다. 소재로. 자, 우리 문학 시간에 배운 무슨 친화?
자연 친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인다. 역시 현재형으로 쓰는 게 좋고요. 곧, 즉,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도덕적 배려를 해라 라는 아까 생태중심주의 쪽 배려의 대상을 확장하고, 그리고 아까 연관 속에서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연과의 연관, 상호연관, 자연과의 연관 속에서 자신 존재, 인간이죠.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 존재를 이해한, 맨 마지막에 무슨 단어 있었죠? 아까 무슨 실현? 큰 자 실현까지 해주면 생태중심주의를 완벽하게 다 정리한 거죠. 큰 자 실현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태중심주의다. 그러니까 큰 자 실현이 생태중심주의다라는 말을 이렇게 조사의로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외워주세요. 생태중심주의의 입각한 그런 관점에 해당한다. 자, 넓게 보면 이것도 전체론적 관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700자 넘게 적어봤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 그 700자 넘는 분량입니다. 750자, 750자가 넘었습니다. 방금. 그러면서 790자 이내로 쓴 겁니다. 이게 요 분량을 연습하셔서 한번 자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2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